자, 오랜만에 영상 켜볼게요. 유튜브를 잘 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촬영 여건이 좋지 않고 요즘은 또 워낙 다들 장비를 어느 정도 구비해 두시고 찍으셔서 그런지 이렇게 제가 좀 찍기가 이제 좀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좀 안 하고 있고요. 강아지 소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빨리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방식은 뭐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저는 사람 소매 그리는 방식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옆에서 가르쳐 드리는 건 제가 하는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는 제가 잘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최대한 빨리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이 직립하여 두 발로 걷는 직립동물이기 때문에 서 있으면 팔에 흐르는 방향과 센터백이나 센터 프론트에 흐르는 방향성이 서로 평행하고 거의 같아요. 팔꿈치쯤에서 꺾이긴 하지만 어쨌든 뻗어 있는 방향들은 비슷해서 세딘 소매를 옷에 붙어 있는 패턴을 이렇게 그 옆선쯤에서 잘라가지고 펼쳐보면 거의 센터백 라인과 비슷한 라인을 형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소매나 강아지 소매의 모양 자체는, 세딘 소매의 모양 자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갈 거고요. 패턴을 떠서 보면 사람 소매도 그렇고요. 세딘 소매를 패턴을 떠서 보면 이렇게 소매에 마치 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지점 소매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이 지점이 요 양쪽 지점이 소매가 요 겨드랑이점 요 지점쯤 돼요. 소매가 이렇게 입체로 붙어 있을 때 말고 여기서 잘라서 펼치면 요런 모양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거의 겨드랑이점의 위치고, 그 겨드랑이점하고 소매산과의 요 차이를 소매산의 높이라고 합니다. 소매산의 높이. 그래서 이 소매산의 높이를 계산하거나 할 때 필요한 숫자들이 있어서 약간 수리적인 계산이 필요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영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소매 그리는 거는 강아지가 보통 외출복을 입고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는 네 발로 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센터 백라인에 대해서 거의 얘가 걸어다니는 방향으로 소매를 놓고 세딘 소매를 그리기 때문에 약간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소매 패턴에서의 소매산의 위치와 길 원형에서의 숄더 포인트의 위치가 거의 일치를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소매 그리는데 뭐 별 무리가 없었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숄더는 여기 있는데 막상 보행 시에는 네 발로 보행하기 때문에 소매의 흐름이 약간, 소매산의 위치가 숄더 포인트에서는 어긋나 있어요. 약간 비껴 있어서 요 부분을 옮겨 놓는 작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요 표시를 하는 부분에서. 물론 사람 소매 그리듯이 그리기 위해서 숄더 포인트를 소매산으로 해서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소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즉 접었을 때는 이런 원통 모양, 약간 걸어 다닐 때 배치되는 모양보다 비껴서 소매가 그려지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강아지가 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딱 펑퍼짐하게 팔 앞으로 해서 앉아 있는 모습 아시죠? 그렇게 있으면 소매가 오히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편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그린다라는 거. 이 소매산의 그 위치를 길 원형에 어디를 두느냐에 따라서, 소매에서의 소매산 꼭지점의 위치를 길 원형의 위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소매 방향성이 달라지죠. 내가 만약 뒤쪽으로 이제 소매산을 놨다, 그럼 얘는 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소매가. 근데 이건 정말 불편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각은 요 사이 각으로 하는 게 좋지, 소매산의 위치를 여기나 뭐 어깨나 요쯤 어디로 두는 게 좋지, 이쪽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소매 그리는 방향은 요렇게 그 센터 포인트, 그 센터백 라인에서 거의 수직으로 소매가 뻗도록, 세팅 소매가 뻗어 있도록 해서 그리고 있다라는 걸 드리면서 일단 표시해야 될 지점을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센터백 있는 백판, 등판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산 위치 표시하기 위해서 길 원형 위에다가 소매산을 어디에 일치시킬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체스트 라인과 그 넥라인의 2등분점을 찾아서 그 포인에서 수선을 하나, 직각인 수선을 하나 쭉 내리시다 보면 파놓은, 내가 디자인 해놓은 아몰, 그러니까 세팅 소매가 붙을 라인 있죠? 그 라인과 만난 교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일단 임의에 스몰 a 포인트 잡겠습니다. 포인트 하나 잡아두시고 너치 표시해 주시고 스몰 a, 부르기 쉽게 스몰 a라고 할 거고요. 이 스몰 a로부터 숄더 포인트까지, 실제 숄더 포인트까지의 거리 체킹해 놓으시고요. 스몰 a로부터 옆선 사이드 심까지의 거리 체킹해 놓으시고요. 써 놓으시란 말이고, 그 다음 배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판에서도 그 앞품선으로부터 1, 2, 3 3등분 지점쯤에 너치 넣으시고 이 지점 역시 스몰 b라고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위치상 체킹해야 될 거, 숄더 포인트에서 스몰 b까지의 거리 체킹, 그 다음에 스몰 b에서 여기 옆선 지점까지 거리, 길이 체킹.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어깨점에서 이렇게 이으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물론 얘는 나중에 봉지가 끝나고 나면 그 팔이 하나랑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그죠? 여기 위에 이제 소매가 얹혀지게 되겠죠.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위치상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사람이랑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A라고 표시했던 지점이 바로 사람으로 얘기하면 숄더 포인트란 얘기죠. 실제 숄더 포인트는 여기 있지만, 그 다음에 소매를 각을 내가 틀어놨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이란 얘기고, 사람으로 쳐서 겨드랑이 아랫부분, 이 부분이 바로 스몰 b 지점, 이 지점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거의 마주보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이걸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죠. 거의 마주보는 위치에 아마 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그 앞소매하고 뒷소매의 기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숄더 포인트 기준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소매산 기준으로 이쪽이 앞소매의 아몰 길이, 여기 뒤쪽 소매의 뒷 아몰 길이가 될 텐데, 얘는 숄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방금 옮겨놓은 이 지점을 기준으로 앞과 뒤를 나누겠습니다. 앞소매와 뒷소매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붙였다고 쳤을 때 스몰 a에서 숄더 포인트를 지나 스몰 b까지가 앞소매, 그래서 FAH 프론트 암홀이고요. 3.2와 그 다음에 9.4를 더한 12.6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뒷소매도 붙여놓고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뒷소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7, 여기서 여기까지 7,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7 더하기 7, 이거 우연히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건 우연입니다. 7 더해서 14가 나왔습니다. 우연을 떠나서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그 BAH가 FAH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크게 나오도록 위치 조정을 보셔야 되고요. 위치 조정이라는 얘기는 A나 B점을 옮기라는 얘기죠. 네, A점 가능한 한 이 방향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옮기지 마세요. A를 이쪽으로 옮기면 소매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네, 대단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옮기지 말고 A를 옮기더라도 이쪽 방향으로 항상 옮겨야 될 상황이 나오면 1로 옮겨야 되고, B는 이쪽 좀 옮기셔도 됩니다. 근데 B는 거의 이쪽으로 밀면 됩니다. A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B를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 소매산의 높이, 즉 A점에서 B점, 겨드랑이 점까지의 이 거리,
요걸 소매산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체로 소매산의 높이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저는 3분의 암호를 쓰고 있습니다. 4분의 암호를 쓰기도 하는데 저는 3분의 암호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소매산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소매폭은 좁아지거든요. 그리고 소매산의 높이가 낮아지면 오히려 이렇게 커지고, 왜냐하면 이 암홀 길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 높이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좁아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소매산이 낮아지면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이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암홀 길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근데 보통 대체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모든 분들이 소매통이 너무 넓어서 걱정을 하시지 좁아 걱정하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비주 높은 3분의 암호를 써서 소매통을 가능한 한 좀 좁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3분의 암호를 해서, 이게 3분의 암호를 했는데 이게 또 너무 넓어. 플러스 1 정도 더 하셔서 네, 높이셔도 됩니다. 조절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이게 견종에 따른 차이가 너무나 커서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경우는 제가 얘기를 하자 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매산의 높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두 수치를 합합니다. 합했더니 26.6이 나왔고요. 그래서 소매산의 높이는 3분의 암홀, 그러니까 FAH와 BAH를 합한 26.6 나누기 3이 되겠죠? 약 9점 얼마가 나오는데 소수점 다 떼겠습니다. 그래서 소매산의 높이 9로 가겠습니다. 소매산의 높이는 9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의 합도 중요하지만 소매산을 결정하기 위해서, 소매산의 높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거의 합도 중요한데, 이거의 차이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요 두 개 차이가 어쨌든 가능하면, 그러니까 BAH가 FAH보다 큰데 그 두 개의 차이는 한 1.5cm 내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외. 네, 요보다 작거나 같게. 내외 살짝 커도 되고. 네. 근데 저는 지금 이거 두 개의 차이가 1.4밖에 안 나와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만약에 BAH가 14가 나오고 FAH가 12가 나왔다고 칩시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왔죠. 실제로는 전 적정하게 잘 나왔습니다. 3.2하고 9.4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F쪽을 B쪽을 보니까 14가 나왔고 F쪽을 보니까 12가 나왔으면 이게 차이가 2가 나잖아요. 1.5 내외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얘를 좀 조정을 해주세요. 지금 이거 두 개 합한 게 26이죠. 26이라는 합한 값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그 차이를 좀 좁혀주기 위해서 14에서 0.5 정도 빼볼게요. 0.5 정도 빼면 13.5가 나오죠. 그럼 그 0.5는 어디에 줘야 돼요? 이거 버릴 수는 없죠. 얘를 줘. 지금 합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그거는 얘를 주는 거야. 여기서 빼서 얘를 줘. 그러면 12가 플러스 0.5가 되니까 12.5가 되죠. 그럼 요거 두 개의 차이가 얼마로 줄었어요? 1로 줄었죠. 아까는 2가 차이 났는데. 합은 여전히 26이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주고 빼고 해서 그 두 개 차이를 폭을 좀 좁혀주시는 요령이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 위치를 변화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숫자는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예를 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3.2하고 9.3 보고 계시면 안 되고, 어쨌든 나는 지금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의 합이 12였는데 지금 12.5가 됐잖아요. 좀 커졌죠? 업됐죠? 업됐으니까 얘를 1로 옮기던지 얘를 이쪽으로 옮기던지 아니면 둘 다 옮기던지 하시면 되거든요. 반 나눠서. 근데 그 0.5 커진 거를 12에서 12.5가 됐으니까 0.5 커진 거를 가능하면 얘는 움직이지 마세요. 커졌다는 얘기는 1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1로 가버리면 더 좁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얘 이쪽을 0.5를 가세요. 얘를 0.5로 가서 이 길이를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얘는 가능하면 움직이지만 하는데, 움직여야 할 상황이면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 상관없으나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하지 마시라는 거.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수정을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고 거의 이 선에서 나올 겁니다. 1.7 정도 차이 나는 거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매 그릴 때 좀 아름답게 그리고자 하는 거고 아름답게 그려지면 소매의 마지막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소매산의 높이 결정됐으면 됐고 그 다음에 앞뒤판 그 앞에 뒷 아몰 길이하고 앞 아몰 길이가 체킹됐으면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모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센터 백 라인에 대해서 척추 라인에 대해서 똑바로 서 있는 소매 그리는 게 목적이라서 옮겼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얼마든지 각은 정할 수 있다라는 거 얘를 옮겨 다니면 되는 거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살짝 그려놨습니다. 너무 많이 그려놨어요 여러분. 심심해하시려나? 보시고요. 일단 여기서까지 9 되도록 먼저 적정한 위치에 수평선을 하나 그리십니다. 수평선을 하나 그리고 9 정도 가서 체킹 9 정도 가서 체킹하시고 평행선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 지점에 체킹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까지 소매상 9가 체킹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수직선 하나를 쭉 그려주시고 여기 눈금 다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수직선 하나를 쭉 그려주시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소매산이 되고 요 지점이 수직선과의 교점이 이제 소매 실제 달릴 소매에서 어디 갔니? 그냥 이걸로 할게요. 요 지점이 되는 거죠. 그죠? 길 원형의 요 지점. 길 원형의 요 지점이 아마 될 겁니다. 요 지점이 얘랑 만날 부분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냥 곡선을 아무렇게 그릴 수 없잖아요. 이건 내 마음대로 그리기엔 좀 자신이 없잖아요. 못 그린다니. 그릴 수 있으면 그리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까지 쭉 그리시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없으니까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그릴게요. 가이드라인 설명하기 전에 이거 먼저 설명해야겠구나. 자, 그러면 이 A에서 제가 이 슬리브 캡 파이 소매산 라인 요 라인의 왼쪽인가요? 왼쪽에는 뒤 백판을 그릴 거고 이쪽에는 그 앞판 프론트에 있는 암호를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체킹해 놓은 거에서 BAH 길이가 14였죠? 그러면 여기를 14를 다 그리지 마시고요. 이 길이를 0.5 정도 뺀 13.5 정도 가서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찍으세요. 13.5. 여기는 앞에 FAH에서 0.5 정도를 뺀 12.1 정도에 하나 그리세요. 사선을 하나 그리시고요. 되셨죠? 이쪽은 뒤에 있는 아몰, 앞에 있는 아몰에서 0.5 정도를 더 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이의 체격이나 체형이나 뭐 길이에 따라 더 많이 뺄 수도 있는데 일단은 0.5 정도 빼면 얼추 그냥 뭐 엑스라지까지는 얼추 맞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상황에서 이 곡선을 바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릴게요. 그릴 수 있는 분은 그리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막 그립니다. 하도 그려서 그리는데 가이드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아까 소매산 높이 잡으려고 그렸던 그 선 위에 포인트를 하나 더 찍는데 여기서 스몰 a까지의 거리는 8분의 아몰 정도에서 포인트 하나를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포인트는 8분의 아몰에서 살짝 빼세요. 0.5 정도 뺀 지점에 포인트를 하나 찍으시고요. 이 아랫라인에서는 진동 깊이선에서는 한 요 치수랑 같게 8분의 아몰 마이너스 0.5 지점에 포인트 하나 찍으시고요. 그러니까 앞쪽으로는 서로 같은 치수만큼 나가고 들어가고 해서 포인트 찍으시고 뒤쪽에서는 요 길이보다는 살짝 길다는 얘기죠. 역으로 8분의 아몰 점 찍으시고 밑에는 살짝 더 좁게 찍습니다. 좁게 찍어서 12분의 아몰 지점에 포인트를 찍으시고 이렇게 되면 얘는 경사가 급하고 얘는 경사가 완만해서 이 안에 곡선을 그릴 때 앞쪽은 곡선이 좀 많이 휘는 스타일이 그려지고요. 뒤쪽은 좀 완만하게 가는 스타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경사도의 차이를 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다 해드릴 수 없어서 제가 그래서 영상을
찍기가 좀 그랬어요. 그 외에 더 해드릴 말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그 정도만 해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좀 더 그리기 위해서 요 점을 지나면서 방금 찍은 포인트들 있죠? 요 포인트를 지나면서 그 진동 길이, 앞진동, 뒷진동의 암홀 길이 그렸던 요 선의 수직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수선을 하나 그리시고요. 마찬가지.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암홀선에 수직인 선 하나 그리시고, 마찬가지. 다 여기 이 부분에 이 점들을 지나면서 수선을 그리시고요. 자, 이제 거기에 중점, 중심점, 요 선의 길이의 중점에 포인트를 하나씩 찍어 두시고, 자, 이제 A점과 여기 중점과 요 점과 교차점과 여기 중점과 이 지점을 지나는 곡선을 그리세요. 어떻게? 제가 색깔펜을 하나 안 갖다 놓고, 자, 요렇게 그 S모드 자에 어느 부분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어느 부분을 이용하시던 거기에 맞게 부분 그리셔도 돼요. 한꺼번에 안 그려지면 이렇게 좀 나누어서 그리십시오. 자연스럽게만, 대체로 자연스럽게만 굴려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다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제가 중점은 표시했지만 굳이 이 지점을 지나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요 지점쯤에서 이 곡의 가장 높은 지점이 이 선에 오도록만 좀 대체로 그려주시는 게 아름답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딱 이 지점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그 곡 있잖아요. 라인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요선 위에 대체로 오도록. 마찬가지.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곡의 가장 함몰된 지점이 대체로 이 선 위에 오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지는 말라는 말씀이시죠. 말이죠. 그죠? 딱 여기에 안 잡아도 되니. 가장 중요한 건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곡선에 집중하시고요. 제가 여기 살짝 지금 A지점보다 낮죠?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그려는 졌었어요. 그려는 졌었는데 여기 너무 뾰족한 거라 이런 식의 곡선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곡선이 이렇게 S모드 자를 다시 대세요. 이럴 경우는 다시 대서 좀 낮아져도 돼요. 0.3 이 정도 낮아져도 되거든요. 낮아지게 해서 대체로 요 지점쯤에서 이어지도록 서로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도록 요렇게 되도록 다시 그린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소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소매가 너무 이런 식으로 뻥긋하면 나중에 봉지가 끝났을 때 여기 되게 튀어나오고 보기 싫어요. 특히 사람 옷이 그래요. 제가 몇 번 해봐서. 네, 여기를 약간 깎아서 납작한 곡선을 그리심이 나중에 옷을 만들었을 때 훨씬 유연하게 어깨선이 떨어져요. 혹시 사람 옷 만들 셔츠 특히 그래요. 셔츠 옷감 면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자칫 소매선을 그린다고 아주 막 아름답게 그렸어. 근데 여기가 좀 뾰족한 곡선인 거예요. 그럴 경우 어깨 라인하고 연결했을 때 이건 지금 사람이에요. 어깨 이게 목선 넥라인이고 여기가 봉지가 끝났을 때 이거 너무 두드러지고 너무 두드러져 이런 식으로. 그럼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소매산을 그릴 때 살짝 깎아서 약간 이렇게 그려줬다 해도 조금 깎아내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좀 납작한 동그라미가 되도록 하셔주시는 게 뭐 좋습니다. 얘도 그런 의미에서 살짝 깎아서 좀 낮춰준 것 뿐이에요. 큰 의미 없고. 자, 그 다음 하나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곡선이 다 그려진 거잖아요. 하나 확인하실 게 이제 스몰 A점에서 여기 낮춰졌어요. 지금 여기에서 쭉 S모드 자가 아니고 뭐지? S모드 이 그레이딩자나 플렉스자 이용해서 센티에 한번 재보세요. 마찬가지 FAH도 재서 이 길이랑 같은지 확인하세요. 거의 같으실 거예요. 거의 틀렸던 적이 없어요. 0.1 정도 차이 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럼 0.2는 어떡하나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네. 그거 정도는 유도리 있게 조절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이렇게 그리면 이제 문제가 돼요. 봉제 시에 좀 귀찮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대로 가시면 되긴 해요. 여기 이제 그리시고 소매폭 결정났으니까 소매 길이 그리시면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지점 이 두 지점이 만나면 여기쯤이 되거든요. 이 위치예요.
이 지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 여기에서 만날 거예요. 여기가 B거든요. 지금 B. 이 지점들이 만나서 B 지점을 만들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봉제할 때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봉제할 때 그림을 어떻게 그리죠? 봉제할 때 소매 여기서 시작해서 제가 사람으로 설명을 할게요. 어깨가 이렇게 뭐지? 소매 여기 시작해서 쭉 박아서 옆선을 이렇게 받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소매의 안쪽 인심에서 소매의 인심에서 쭉 해서 사이드 심을 같이 연결해서 봉제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봉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봉제가 불가능해요. 그쵸? 얘가 옆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소매가 잘려줘야 되지. 지금 소매가 여기서 잘리면 안 되지. 여기서 잘려줘야 되지. 그죠? 그걸 옮기겠습니다. 살짝. 그걸 옮기려고 얘 아닌데? 누구지? 얘인데. 얘를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지금 소매가 잘리거든요. 여기서 잘리게. 딱 여기서 소매가 잘리고 여기서 소매가 잘리게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위치를 좀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가 A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쭉 따라가세요. 따라가지 말고 플렉스 자로 그냥 대고 하셔도 되고 쭉 가셔서 여기가 3.2 지점 표시도 해놨네. 여기가 실제 어깨점 너치점 여기에 너치점 넣으시면 되죠. 가위집 표시할 때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숄더 포인트죠. 숄더 봉제가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봉제하고 얘랑 얘를 이을 거니까 이거 숄더 포인트. 여기 굳이 뭐 표시 안 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요렇게 가서 한 요 지점쯤이 옆선이 끝나듯이 얘도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끊어주겠습니다. 이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모양이 좀 달라요. 같게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까지 얘기는 안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가 아까 7 나왔구나. 7 나왔으니까 여기서 7을 가세요. 가셔서 여기 표시하시고요. 여기 자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옆선을 서로 일치시켜서 한꺼번에 봉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패턴 그릴 때 봉제까지 같이 제작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람 옷도 그렇거든요. 봉제를 생각하며 패턴을 짜야 돼요. 봉제를 고려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자르세요. 그럼 이거 자르면서 어디 여기 붙이면 돼요. 그리고 소매 길이는 적정하게 여기가 아까 그 겨드랑이 끝 지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견종에 따라서 소매가 그지같이 짧을 수도 있고 그지같이 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죠? 그 길이는 알아서 하시고 시추 같은 경우는 그지같이 짧거든요. 너무 길면 그리고 또 애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팔 이렇게 이러고 다니니까 중력 방향이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중력 방향으로 자꾸 쏟아져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더 처져요. 팔이. 네, 자꾸 밑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살짝 짧게. 저는 한 6cm 항상 쓰고 있어요. 6cm 해도 입고 다니다 보면 떨어져. 계속 떨어져. 그래서 여기서 자르세요. 소매를. 요거 이렇게 가위질해서 이쪽에 붙이시면 돼요. 붙이기 귀찮네요. 제가 그러면 그냥 그려서 갈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4.7 정도 나오거든요. 4.7 여기까지 안 해도 되나? 대충 이렇게 4.7 나오네요. 4.7 대충 할게요. 4.7 나오고 여기 높이가 한 이 정도 되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요렇게 요 곡선 됐던 거랑 비슷하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 얘 버리시면 되죠 이제. 그죠? 그럼 소매는 얘가 소매가 되는 거죠. 펜이 없네요. 그래서 거기가 소매가 되는 거죠. 네. 실제로는 얘를 쓰는 거죠. 얘를 이렇게 네. 소매통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18이면 적정해요.
적정하고 얘를 실제로 잘라서 붙이면 요런 모양 됩니다. 안 보이시죠? 같은 흰색이라 요렇게 요런 모양 요런 모양 나오죠. 너치 넣어놨어요. 여기에 숄더 포인트고 여기 아까 소매사 한 부분 거기였고 여러분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너무 얘기가 길어지나? 30분 이상 넘어가네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8이면 넓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는 접어서 말면 이런 모양이에요. 평면상에 누르면 이 정도 되고요. 평면상에 누르면 이 정도 되고 얘가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느껴지는 폭은 대단히 좁아요. 이거밖에 안 돼. 왜?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직선이 동그랗게 원통으로 말리잖아요. 이렇게. 뭐 위에 모양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는 이 길이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랑 요 통의 둘레랑 같은 거예요. 지금 원이 되는 거죠. 거의 원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 원의 둘레가 되는 거예요. 원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약 한 3.14로 나눠보세요. 3.14로 나누면 실제 여기서 여기까지 보이는 통의 길이가 나와요. 통 지름이 나와요. 그럼 거의 18에 3 나눴으니까 거의 6cm 가까이 6cm 좀 안 되게 나올 거예요. 6cm 좀 안 되게 6cm가 안 되게 나오거든요. 네, 5cm 밖에 안 되지 왜? 6cm 좀 안 되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넓다고 생각지 마시고 얘는 플랫 평면상의 길이라는 거, 얘가 말리면 좁아진다라는 거, 좁게 보인다라는 거, 좁아진다라고 하면 안 되죠. 좁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좁게 보일까라고 생각하시면 3.14로 한번 나눠보세요. 계산기 들고. 계산기 없어? 그럼 이 대체로 3으로 나눠보시면 돼요. 얼추. 얼추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폭에 대한 감을 익히시고요. 항상 플랫상에 있는 거를 이게 완성해서 높여놨을 말아놨을 때 상황을 항상 생각을 좀 해보세요. 사람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 플랫상엔 바닥이 넓게 넓히기 때문에 대단히 넓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거 하시고, 그럼 이 소매포 톡이 너무 넓을 땐 이걸 좁힐 수는 없나요? 좁힐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 얘기 안 할게요. 네. 그것도 방법이 다양해서, 네. 어쨌든 저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아이의 소매 상황과 내가 어떤 소매를 그릴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네, 나는 이렇게 그릴 거라는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소매산 지점에 해당하는 거를 길 원형에서 어깨점으로 하지 않고 어깨점에서 살짝 이동된 점을 소매산 지점으로 잡을 것이라는 거 그거 이해하시고, 필요했던 숫자들 어깨점을 옮긴 데에서 시작해서 BAH와 BAH와 FAH를 체크해 놓으셔야 한다라는 것과, 당연히 뒷소매가 더 길게 나오는 거에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앞소매와 뒷소매의 차이는 1.5 내외로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살짝씩 좀 숫자를 빼고 더하고 하시되, 그 합은 FAH와 BAH의 합은 이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건 FAH와 BAH고, 요거 두 개 가지고 합해가지고 3으로 나눈 값. 뭐 3으로 꼭 안 나눠도 되는데 저는 3으로 나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걸 소매산으로 하는데 뒤에 소수점은 다 날려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소매산을 결정한다라는 것. 소매산을 결정하고 나면 소매산을 평행거리로 하는, 수직거리로 하는 평행선 두 개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소매 사선 하나 그려놓고 BAH 사선 하나 그리되 살짝 짧게 0.5 정도 짧게 그려서,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포인 두 개씩 밑에도 포인 두 개 찍어 놓고, 포인 두 개 찍는 공식은 위에 적어 놨고요. 이렇게 적어 놨고 그 가이드라인을 그린 후에 포인되는 점에서 먼저 그린 아몰라인의 수선
수선 그려서 그 수선 위에 최고점이 오도록 곡선 그리고 곡선 그리고 수선 위에 최고점이 오도록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데가 삐걱하면 자연스럽게 굴려주시고 브랜딩. 여기 너무 뾰족한 곡선은 곡선인데 너무 뾰족한 곡선이다 싶으면 0.5 내외로 잘라내고 좀 넓적한 곡선이 되도록 정리하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옆에서 A로부터 A 지점으로부터 여기서 이만큼 거리를 플렉스자나 그레이딩 자로 재서 가서 끊어서 이 부분을 옮겨 놓으면 옆선조차도 소매와 일치시킬 수 있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 너무 빨리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